혹시 여러분 색칠부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색칠부업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색칠을 해주고 돈을 받는 부업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사실 2007년에 한 번 유행을 했었습니다.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렇게 광고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색칠부업 계약금 5만원, 재료 무제한, 건당 4,000원 이렇게요. 이렇게 공고를 낸 곳은 그림 공방이었는데요. 계약금 5만원을 내면 1년간 무제한으로 재료를 줍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을 같이 보내주는데요. 이런 그림에 우리는 색칠을 해서 다시 공방으로 보내주면 한 장당 2,000원에서 4,000원 정도를 주는 부업이었습니다. 너무 쉽죠? 당연히 이 부업은 사기였습니다. 그림을 아무리 보내도요, 공방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돈을 주지 않았고요. 이 계약금 5만원도 색연필이랑 우편요금이 포함된 거라면서 불려주지 않았죠. 이게 5만원이라고 하면 금액이 크지 않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 당시에 사기친 일당을 검거하고 보니까 색칠부업 계약금 명목으로만 사기친 돈이 5억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거 2007년에 5억이면요, 요즘으로 따지면 거의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이게 한때 꽤 이슈였죠.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이건 당연히 사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원래 본인이 돈을 벌지 않으면 절대 돈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부업 유튜브를 지금 1년 넘게 하면서 매주 부업을 찾거든요. 근데 부업을 할 사람을 구하는 곳들이 돈을 못 벌 것 같은데도 돈을 주겠다는 곳들이 진짜 종종 있습니다. 근데 꼭 이런 곳은 몇 달 뒤에 보잖아요? 그럼 사기 어쩌고 이러더라고요. 이게 그니까 우리 입장에서 색칠을 해주고 돈을 받는다. 그니까 우리가 색칠을 해주고 돈을 받으려면 공방도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색칠을 해서 이 공방한테 줬어요. 그럼 그 그림을 공방이 최소한 팔거나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 당연하지만 일반인이 그냥 색연필로 색칠한 그림을 돈 주고 사는 사람은 없겠죠. 이게 사기를 당해보면 쉽게 보이는데요. 당하기 전에는 쉽다, 돈 든다 이 두 마디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색칠하는 부업 아니고요. 진짜 색칠을 파는 부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우리는 색칠책을 팔고 돈을 벌 거예요. 왜냐면 요즘 색칠책이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해서 다시 조명을 받고 있거든요.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아예 이런 컬러링북을 주기적으로 구매해서 치매 예방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많이 한다는 건 돈도 된다는 의미인데요. 물론 우리가 요양원에 판매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일단 색칠책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팔아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혹시 요즘에 검색 몇 번 만에 월 얼마 버는 법, 아니면 뭐 복사 붙여넣기로 매월 얼마 버는 법, 이런 영상이 많은데요. 이거 한 번이라도 봐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영상들 있잖아요. 이 영상들의 특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부업이에요. 컨텐츠 만들기. 예를 들면은 AI가 뭐 노래나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노래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서 유튜브 수익을 받는 거죠. 이렇게 컨텐츠 자체로도 돈을 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AI가 만들어준 이 컨텐츠를 상품화를 하는 겁니다. 상품화를 하고 이 상품을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AI가 노래나 영상도 만들어준다고 했는데요. AI가 어떤 이미지들도 많이 만들어줍니다. 이런 이미지를 어떤 티셔츠나 상품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티셔츠를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보신 AI를 활용해서 돈 버는 부업은 결국 이 두 가지입니다. 컨텐츠를 만들어서 컨텐츠 자체를 팔거나 아니면 컨텐츠를 만든 다음에 그걸 상품으로 바꿔서 상품을 팔거나죠. 이런 게 가능한 이유는요. 일단 AI가 만든 노래나 영상, 이미지 모두 다 저작권이 없습니다. AI가 만든 건 저작권으로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이미지나 파일 형태로만 만들어놔도 알아서 상품으로 만들고 배송까지 해주는 회사들이 생겨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오늘 색칠 부업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기 쉬워졌다는 말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말이고요. 그 말은 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다는 말이잖아요. 물론 오늘 제가 알려드릴 색칠 부업도 이 두 가지를 모두 이용할 겁니다. 근데 만든다고 해서 팔리는 건 아니라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전략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색칠책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방식을 보여드리긴 할 건데요. 굳이 색칠책이 아니더라도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AI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전략 자체를 이해하시면 아마 다른 방법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색칠책 말고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똑같은 구조로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예시도 하나 더 보여드릴 거고요. 이걸 아시면 굳이 색칠책 아니더라도 AI로 돈 버는 방법 자체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구조를 이해해 볼게요. 우리가 만들 색칠책은요, 이런 색칠 도안을 만들어서 올리면 알아서 인쇄해서 전 세계로 배송해주는 아마존 KDP라는 서비스를 이용할 겁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총 4단계를 거쳐야 되는데요. 먼저 1단계로는 무엇을 만들지 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만들까? 그 다음에 2단계로는 뭘 만들지 정했으면 이제 만들어야겠죠? 만들기. 직접적으로 만들어 봐야 되고요. 3단계로는 이 만들어 놨으면 당연히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업로드하고 광고를 통해 판매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4단계로는 이렇게 해서 판매가 되면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받는 방법, 계좌부터 세금에 관련된 내용을 마지막에 언급드릴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무엇을 만들까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올린다고 팔리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올려도 안 팔리는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쟁도가 굉장히 올라갔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AI가 만들어준 이 이미지 자체가 퀄리티가 생각보다 좀 낮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해결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경쟁률이에요. 이게 경쟁률은 당연하지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7개월 전에 이미 이 방식을 소개했고 조회수가 100만 회가 넘었어요. 그러면은 100만 명 중에서 그중 1%만 하신다고 해도 이미 1만 명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팔리긴 당연히 어렵겠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이 방식에 대해서 소개한 다른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다 합치면 당연히 경쟁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팔리기가 어려울 거예요. 물론 오늘 다른 방법도 알려드릴 건데요. 이 영상 조회수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경쟁은 당연히 치열해질 겁니다. 그럼 이제 뭐가 잘 팔릴지를 봐야 되는데요. 뭐가 잘 팔릴지를 알려면 우리가 색칠책이 왜 잘 팔렸는지를 먼저 생각해보면 빠릅니다. 그 전에 색칠책이 올려만 놔도 잘 팔렸던 이유는 바로 경쟁도가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경쟁도는 왜 낮았냐? 바로 세부 카테고리를 공략해서예요. 이 세부 카테고리 공략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봐볼게요. 아마존에는 카테고리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최상위, 중간, 세부 카테고리 이렇게요. 홈페이지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아마존 북의 메인 페이지입니다. 이 메인 페이지에는 북스가 있고요. 여기 밑에 쭉 밑으로 내리시면 디파트먼트 하고 밑에 북스 하면서 각각의 카테고리가 적혀 있습니다. 이 바로 밑에 보이시는 이 카테고리가 최상위 분류인데요.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죠. 이 중에서 색칠책이 가장 있을 것 같은 곳은 Children's Book이겠죠. 그래서 이걸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는 순간 북스 왼쪽에는 화살표가 나오고요. 그리고 Children's Book에는 볼트체가 쳐져 있고 밑에 더 하위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바로 여기가 중간 카테고리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옆에 보시면 각각 이미지로도 보이게 돼요. 이 중에서 색칠책에 가장 가까운 건 이 아트, 뮤직 앤 포토그래피겠죠? 그래서 이걸 눌러보겠습니다. 이걸 누르면요. 마찬가지로 북스에도 화살표 살려 있고요. Children's Book 왼쪽에도 화살표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아트, 뮤직 앤 포토그래피 여기가 볼트체가 쳐지면서 밑에 다시 하위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컬러링북하고 제일 관련 있는 색칠책하고 가장 관련 있는 건 아트겠죠? 아트를 눌러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색칠책이 팔리는 페이지입니다. 보시면 맨 위에 Hot New Release라고 해서 이제 막 오픈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탑 레이티드라고 해가지고 가장 잘 팔리는 것들이 있네요. 우리는 여기서 Hot New Release라고 해서 이제 막 오픈한 책을 보여주는 이 공간 여기를 공략해야 되는 거죠. 방금 보셨다시피 이 세부 카테고리를 공략하는 건 중요합니다. 왜 그러죠? 세부 카테고리에는 최근에 올린 책을 맨 앞에 띄워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회를 살리기가 이제 어려워졌어요. 왜냐면 요즘 워낙 AI로 만들어서 새로운 책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부 카테고리 안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경쟁이 적은 다른 세부 카테고리를 공략해 볼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몇 개의 세부 카테고리를 추가로 찾아봤는데요. 아마존에서 잘 팔리는 카테고리 중에는 이런 플래너가 있어요. 근데 플래너는 이미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이건 그리고 세부 카테고리도 사실 아니고요. 이럴 때는 좀 더 좁혀서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플래너를 쓰는 이유를 생각해 볼게요. 보통 사람들이 플래너는 왜 쓰죠? 내가 해야 할 일을 꼭 해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더 세부 키워드를 찾아봤어요. 예를 들면은 뭐 골 플래너 아니면 헤비 트래커 아니면 고 트래커 포스터 이런 것들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위클리 목표 습관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거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저도 이런 거 참 많이 사가지고 돈 많이 날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도 세부 카테고리가 괜찮고요. 이거 말고도 제가 몇몇 개를 더 찾아놨는데요. 수도쿠, 미로, 뭐 단어 퍼즐, 숨은 그림 찾기, 그 다음에 꾸밀기, 기도노트 이런 세부 카테고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를 색칠책 기준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이 방법으로 방금 알려드린 걸 만들어서 팔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색칠 부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색칠책에서 더 세부 카테고리를 찾아서 만들어 볼게요. 색칠책에서 경쟁이 그나마 덜 치열한 걸 제가 찾아봤더니요. 알파벳 컬러링북이라고 해가지고 알파벳을 공부하기 위한 색칠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안 팔리는 이유 두 번째 중에서는 AI 이미지의 퀄리티가 굉장히 낮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같이 해결해 볼 건데요. 제가 원래 7개월
7개월 전에 알려드렸던 방식은 뭐 이랬어요. 만들 때 첫 번째로 그림 종류를 챗GPT한테 물어봅니다. 그리고 얘가 알려준 종류를 미드저니라는 그림 그려주는 AI를 통해서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드저니가 그려준 그림을 캔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편집을 합니다. 사이즈에 맞게 편집을 하고요. 네 번째로는 그거를 아마존에 업로드를 하는 방식이었어요. 이랬더니 여기서 이미지 퀄리티를 낮게 만드는 두 가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이 미드저니가 그림을 그려주는데 여기에 해상도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상 캔바에 가서 사이즈에 맞게 편집을 하면 그림이 깨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걸 댓글에 써주셨는데요. 해상도 때문에 이게 판매가 됐다가 반품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해상도를 높여서 업로드하는 과정을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색칠을 미드저니를 통해서 그린다고 했더니 다 똑같이 그려서 올리신 거예요. 사진이 다 똑같았습니다. 당연히 다 똑같으면 안 팔리겠죠. 그래서 미드저니가 그려준 그림을 그대로 올리는 게 아니고요. 그 그림을 편집해서 컨셉을 만들어서 넣어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제가 찾은 것 중에 아까 골 플래너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걸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팔고 있는가 제가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66일 달력 습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존에는 아직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66일 달력을 만들어서 업로드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색칠책을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색칠책도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아까 색칠책 중에서 세부 키워드로 알파벳 색칠책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색칠책을 그냥 단순히 색칠만 하게끔 만들어주는 도안이 아니고요. 아이들이 알파벳을 공부하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거 제가 그냥 시안으로 한번 그려본 건데 그림을 참 못 그리죠? 네, 양해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한 페이지에 A라는 영문이 있으면 A로 시작하는 단어를 여러 개 도안을 그리는 거죠. 엘리게이터, 뭐 애플 이런 식으로요. 그럼 아이들은 하나하나 색칠을 하면서 A로 시작하는 단어를 여러 개 배우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1단계 무엇을 만들까에 대한 전략을 설명드렸고요. 2단계 만드는 법에 대한 이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만들 때 지금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해상도가 너무 낮았다는 거. 두 번째는 이 그림이 다 어떻다고 했어요?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컨셉을 입혀서 만들 거라고 했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부분을 보완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화면을 보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66일 달력 있잖아요. 그것과 알파벳 색칠책 있죠? 이 두 개를 만들어서 아마존에 업로드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업로드를 했으면 팔아야 되잖아요. 지금은 올린다고 해서 팔리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돌려야 되는데요. 이 광고를 돌리는 방법도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보다 업그레이드해서 좀 더 쉬운 방법을 찾아내서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4단계 계좌랑 세금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마지막에 이게 팔린 후에 돈을 받을 때 어떻게 계좌로 받을 수 있는지, 계좌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세금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 보고 시작할게요. 지금부터 따라하기 영상입니다. 아마존 KDP에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됩니다. 천천히 영상을 멈추면서 따라해보세요. 먼저 66일 달력을 만들기 전에 66일 달력은 무엇이고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66일 습관 달력을 검색해주세요.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따라하는 건 안 되고 요소만 참고해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 제품을 보니 꼭 들어갈 요소는 두 가지가 있어 보입니다. 66일을 체크할 수 있는 칸, 목표를 적는 칸, 이 두 가지를 넣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검색창에 미리 캔버스를 검색 후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을 마쳤다면 오른쪽 상단에 디자인 만들기를 클릭해주세요. 상단에 크기 조정을 눌러주신 뒤 직접 입력, 인치 6 곱하기 9로 적용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저는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템플릿에 달력 등을 검색해서 활용하셔도 되고 사진이나 요소들을 활용하여 직접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템플릿의 도움을 받아보겠습니다. 66일을 체크할 수 있는 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66을 큰 숫자로 배치하고 칸을 66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66일간의 목표 도전이라는 제목을 넣어주고 아래에 목표 적는 칸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1부터 66까지 숫자도 넣어주고 색도 포인트로 넣어주었습니다. 자유롭게 디자인하신 뒤 다운로드 클릭 후 인쇄, PDF 설정 후 다운로드 클릭해주시면 끝입니다. 일단은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만드신 뒤 사이즈는 KDP에서 지원하는 사이즈에 맞게 편집해주시면 됩니다.
아마존 KDP에는 어떤 사이즈가 있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알파벳 색칠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의 순서는 첫 번째, 챗 GPT를 통해 색칠책에 들어갈 알파벳 단어 찾기. 두 번째, 찾은 단어로 미드저니에서 색칠책 속지와 표지 만들기. 세 번째, 속지와 표지에 들어갈 이미지의 해상도를 높이기. 네 번째, 아마존 KDP에서 템플릿 양식을 받아 사이즈 확인 후 캔바에서 속지와 표지 편집하기. 다섯 번째, 아마존 KDP 회원가입. 여섯 번째, 아마존 KDP의 색칠책 업로드. 일곱 번째, 아마존 KDP 색칠책 광고까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챗 GPT를 통해 색칠책에 들어갈 알파벳 단어 찾기입니다. 검색창에 챗 GPT를 검색한 뒤 사이트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실 텐데요. 아래 채팅창에 알파벳 A부터 Z까지 각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를 8살 수준에 맞게 4가지씩 알려줘 와 같이 검색하시면 금방 알려줍니다. 알파벳 단어 찾기는 이렇게 쉽게 끝이 났습니다. 두 번째, 찾은 단어로 미드저니에서 색칠책 표지와 속지 만들기입니다. 검색창에 미드저니를 영문으로 검색한 뒤 사이트 하단에 있는 조인 더 베타를 클릭해주세요. 로그인을 해주지 않으신 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이미지를 생성할 때 이런 문구가 뜰 수 있는데요. 미드저니의 경우 유료로 구독을 해주어야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번 달만 구독하고 싶으신 분들은 미드저니 사이트에 접속하신 뒤 좌측에 구독 계획을 클릭하신 뒤 플랜 구독 아래 링크로 이동해 주세요. 이후 에디트 빌링을 클릭 후 플랜 취소를 눌러주시면 이번 달까지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미드저니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왼쪽에 뉴비스 숫자로 되어 있는 것 중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됩니다. 저는 111번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제 속지 이미지를 만들어 볼 텐데요. 아래 프롬프트 창에 이미진을 입력해 주신 뒤 화면에 보이는 영어를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챗 GPT에서 찾은 알파벳 단어를 넣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알파벳 A로 시작하는 단어 ant만 예시로 해보겠습니다. 30초에서 1분 정도 기다리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4가지 그림 중 사용하실 그림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왼쪽 위는 U1, 오른쪽 위는 U2, 왼쪽 아래는 U3, 오른쪽 아래는 U4입니다. 저는 U3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U3을 선택하시면 큰 사이즈로 다시 크게 보여줍니다. 이 사진을 클릭 후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고 이미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해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저장하실 때 순서대로 파일 이름을 변경하신 뒤 저장해 주세요. 이것을 저는 한 페이지에 하나의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4개의 단어와 그림을 넣을 것이므로 총 104번을 반복하면 되는데요. 물론 한 페이지에 그림은 1개만 넣으셔도 됩니다. 그럼 26번만 반복하시면 되겠죠? 속지를 다 만들었다면 표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표지도 똑같이 프롬프트 창에 이미진을 입력해 두신 뒤 화면에 보이는 영어를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알파벳 단어 색칠책이니까 A, B, C를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책 표지가 완성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4번째 표지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이제 미드저니를 활용한 속지와 표지 만들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세 번째, 속지와 표지에 들어갈 이미지 해상도 높이기입니다. 컬러링 북은 아마존에서 인쇄되어서 고객에게 판매가 되는 것인데 화질이 좋을수록 인쇄할 때 깔끔해지겠죠? 미드저니를 통해 만든 이미지의 화질을 높여보겠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캡컷을 영문으로 검색 후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마법 도구를 클릭한 뒤 위에 이미지용을 클릭 후 이미지 업스케일러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업로드를 클릭 후 미드저니에서 만든 이미지를 넣고 옆에 해상도를 선택해서 화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4K로 업스케일을 해보겠습니다. 업스케일이 완료되면 오른쪽 위에 내보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속지도 이렇게 똑같이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표지와 속지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캔바에서 양식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4번째, 아마존 KDP에서 템플릿 양식을 받아 사이즈 확인 후 캔바에서 속지와 표지 편집하기입니다. 속지와 표지의 사이즈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템플릿을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검색창에 아마존 KDP 헬프를 영문으로 검색 후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오른쪽 도움말 항목 중 단행본 형식 지정을 클릭해주세요. 아래 표지 템플릿 다운로드를 클릭하겠습니다. 도서 정보는 천천히 따라해주세요. 단행본, 검정색, 흰색, 백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딕,
8.5 곱하기 11인치. 페이지는 위 사이즈로 최소 24페이지부터 590페이지까지 가능한데요. A부터 Z까지 26개의 알파벳 개수 곱하기 1을 통해 52페이지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2로 페이지 수를 곱하는 이유는 색칠책은 앞면에 그림이 있으면 뒷면은 색칠하다가 비칠 수도 있어서 비워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 입력하셨으면 노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미리 보기로 만들어지는 템플릿을 보여줍니다. 잘 보신 뒤 하얀색 버튼 템플릿 다운로드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PDF와 PNG 템플릿 파일이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이제 확인한 사이즈를 바탕으로 속지와 표지를 편집해 보겠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캔바를 검색 후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해주세요. 로그인하시면 이런 화면이 뜰 텐데요. 저는 속지를 먼저 편집한 뒤 표지를 편집하겠습니다. 미드저니로 만든 수많은 속지를 하나로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왼쪽에 있는 디자인 만들기를 클릭한 뒤 맞춤형 크기를 클릭해주세요. 사이즈는 처음에 아마존 KDP에서 다운로드 받은 템플릿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운받은 템플릿을 열고 오른쪽에 있는 사이즈를 봐주시면 됩니다. 저는 17.367 곱하기 11.250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을 맞춤형 크기에 입력해야 하는데요. 속지는 가로 길이를 2로 나누어서 입력하겠습니다. 먼저 인치로 단위를 바꿔주신 뒤 가로 8.6835 곱하기 세로 11.250으로 사이즈를 입력해 주시고 새로운 디자인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파일 업로드 후 다운받으신 템플릿을 업로드한 뒤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불러와지는데요. 오른쪽 모서리에 맞춘 후 사이즈를 늘려주세요. 여기서 붉은색 선은 잘릴 수도 있는 이미지 영역입니다. 마우스 우클릭 후 잠금해 줄게요. 이제 요소에서 쭉 내려주시면 프레임이 있습니다. 사각형을 클릭한 뒤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주신 뒤 선 안으로 들어오도록 배치해주세요. 복사한 뒤 4개로 늘려주겠습니다. 저는 한 페이지에 A로 시작하는 단어와 그림을 4개를 넣기 위해 이렇게 4개로 만들었는데요. 만약 기존처럼 1개의 이미지만 넣을 경우 이미지는 1개만 넣은 뒤 단어 스펠링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저는 일단 4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드신 뒤 넣으실 이미지를 가져와 주세요. 업로드를 한 뒤 하나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A로 시작하는 단어 애플, 엔트, 에어플레인, 에로우의 그림을 넣어주었습니다. 이제 텍스트를 클릭해 주시고 제목 추가를 클릭해 주세요. 가운데에 대문자 A와 소문자 A를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셔도 되지만 저는 효과를 클릭해서 할로우로 바꿔주겠습니다. 가운데에 맞춰주신 뒤 이제는 각 단어의 스펠링을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신 뒤 템플릿 잠금을 풀고 없애면 속지 1페이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위에 사각형 2개가 붙어있는 걸 클릭해 주시면 복제가 됩니다. 그림 뒤에 페이지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게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사이즈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컬러링 북이라서 색칠하면 뒤에 비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쭉 A부터 Z까지 모두 만들어주신 후 오른쪽 상단에 공유 버튼 클릭, 다운로드 클릭하시고 파일 형식에서 PDF 인쇄, PDF 병합, 유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CMYK, 무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RGB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속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A부터 Z까지 모두 만드시면 됩니다. 이제 표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디자인 만들기를 클릭하신 뒤 맞춤형 크기를 눌러주세요. 속지와 동일하게 인치로 바꾼 뒤 17.367 곱하기 11.250 사이즈로 열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오른쪽에 업로드 항목을 클릭한 뒤 다운받으신 템플릿을 업로드해주세요. 업로드한 이미지를 클릭한 뒤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이미지 배경으로 설정이 있습니다. 클릭해주세요. 이제 만든 표지를 오른쪽으로 가져와 주세요. 표지 이미지를 오른쪽 상단에 맞춘 뒤 사이즈를 늘려주세요. 표지 뒷면을 넣어보겠습니다. 오른쪽 요소에서 사각형 도형을 선택해주세요. 책 뒤 표지의 색깔은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색칠책 뒤에는 책 속지 몇 가지를 예시로 넣고 간단한 설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요소에서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셔서 사각형 프레임을 선택해주세요. 다른 모양을 하고 싶으시다면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하나를 클릭 후 예시를 넣고 싶은 만큼 복사하시면 됩니다. 저는 4개 정도 넣어보겠습니다. 업로드 항목에서 속지를 몇 장 가져와 주세요. 디자인은 마음대로 해도 괜찮으니 이것저것 눌러보시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판이 허전하니 책 속에 설명글을 적어주겠습니다. 챗 GPT로 돌아가서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 그림 시리즈, 색칠책에 대한 색초계를 영어로 해줘 라고 검색해 주었습니다. 만약 한글로 답해줬다면 파파고에서 번역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목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텍스트에서 제목을 눌러주세요. 제목은 팝하거나 챗GPT를 사용해서 만들어서 넣어보세요. 저는 포워드 셋 ABC 컬러링 북을 제목으로 넣어보겠습니다. 또한 단어의 색이나 크기, 효과 등을 마음에 들게 이것저것 눌러보시며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요소에서 넣고자 하는 것을 검색하셔서 이렇게 더 꾸미셔도 됩니다. 중요한 글자나 그림은 템플릿의 핑크색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또한 ISBN 넘버, 즉 템플릿 속 바코드 모양이 있는 곳에는 중요한 이미지가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저장해 보겠습니다. 속지와 마찬가지로 공유, 다운로드, PDF 인쇄, PDF 병합 해주시면 됩니다. 5번째, 아마존 KDP 회원가입 방법입니다. 검색창에 아마존 KDP를 검색해서 접속해주세요. 이름에는 이름, 성, 순으로 영문으로 넣어주시고 이메일은 구글 이메일 사용해주시고 비밀번호 설정하시고 아래 KDP 계정 만들기를 클릭해주세요. 이후 이메일로 온 메일을 확인하셔서 번호를 넣어주신 뒤 Create Your Amazon Account를 클릭해주세요. 이후 휴대전화 인증이 뜨는데요. 코리아를 찾아서 문자로 온 번호를 입력해주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제 천천히 따라해주세요. 비즈니스 타입에서는 개인이기 때문에 인디비주얼을 클릭해주세요. 리걸 네임에는 여권에 적힌 영문 이름을 이름과 성의 순서로 넣어줍니다. 어드레스 아래 Enter a New Address를 클릭한 뒤 맨 위 첫 번째 칸에는 국가, 두 번째 칸에는 주소를 적으시면 되는데 네이버에 영문 주소를 검색하신 뒤 자신의 주소를 영어로 바꿔서 넣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칸에는 세부 주소를 넣어주세요. 네 번째 칸에는 도시명, 다섯 번째 칸에는 경기도 등 지역명, 여섯 번째 칸에는 우편번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폰에는 휴대전화 번호를 넣어주세요. 이후 계좌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페이오니아라는 해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조금 더 편하게 카카오뱅크 계좌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칸에는 코리아를 찾아서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입력칸들이 뜨는데요. 첫 번째 체킹으로 되어 있는 건 그대로 두시고 어카운트 넘버에 계좌번호를 두 칸 모두 동일하게 입력해 주세요. 뱅크 코드에는 090을 입력해 주세요. BIC 코드에는 KAKOKREEXXX를 입력해 주세요. 데이트 오브 버스에는 생일을 입력해 주세요. 마지막 칸에는 계좌 소유주 이름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계좌 소유주의 주소까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아래 세금 관련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대로 놔두시고 두 번째 선택은 NO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선택도 NO를 클릭해주세요. 이름은 그대로 되어 있고 국가를 선택해주세요. 는 주민번호를 숫자만 입력해주신 뒤 Continue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아래 정보를 제공하면 미국 세금 원천 징수율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 새로 뜨는데요. 컨펌을 클릭하신 뒤 Save and Preview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입력한 내용이 뜨게 됩니다. 입력하신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 주신 뒤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고 체크박스 체크하신 뒤 풀네임을 입력해 주시고 Submit 폼을 눌러주세요. 10%의 원천 징수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엑시트 인터뷰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보이는 화면입니다. 세이브를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아마존 KDP 회원가입, 계좌 연결, 세금 관련 정보까지 세팅이 모두 끝났습니다. 6번째, 아마존 KDP의 색칠책 업로드하기입니다. 66일 달력과 색칠책을 만들었는데요. 업로드하는 것은 색칠책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방식은 동일하니 66일 달력이나 다른 책을 추가로 업로드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 KDP 사이트에 들어온 뒤 로그인하시면 이런 화면이실 텐데요. 노란색 버튼인 크리에이트를 클릭해주세요. 여기서 두 번째 박스의 노란색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언어는 그대로 영어로 놔두겠습니다. 책 제목은 정확하게 표지 페이지에 적힌 제목과 동일해야 합니다. 저는 아까 표지에 포워드 셋 ABC 컬러링 북을 적어주었으므로 그대로 적어주겠습니다. 부제로는 챗 GPT로 돌아가서 알파벳별로 4개의 단어와 그림이 들어가 있는 이 컬러링 북의 부제를 만들어줘 라고 물어보니 4가지를 알려줘서 그중 하나를 선택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시리즈는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에디션 넘버도 기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작가의 이름은 실명이 아니어도 되고 시리즈에 따라 필명을 다르게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여자는 선택이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책에 대한 설명은 4,000글자 이내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 역시 챗 GPT로 돌아가서 책 제목을 제목으로 하는 책의 설명을 4,000자 이내로 영어로 작성해줘 라고 물어본 답변을 그대로 붙여넣기 해주었습니다. 출판권은 위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어린이들이 보기에 부적합한 내용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아니오를 클릭해 주세요. 나이는 4에서 7세로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주요 마켓플레이스에는 아마존으로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카테고리에는 아동 도서, 액션 어드벤처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키워드는 챗GPT로 돌아가서 어린이 ABC 색칠책의 아마존 SEO 최적화 키워드를 영어로 7가지 알려줘를 검색하여 나온 결과를 하나씩 그대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발행일은 그대로 두시면 되고 출시일도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아래 노란색 저장하고 계속을 클릭해주세요. 무료 KDP ISBN 할당을 클릭하여 바코드를 받습니다. 인쇄 옵션은 두 번째 선택하겠습니다. 자르기 크기는 다른 사이즈를 선택하세요. 클릭 후 8.5 곱하기 11인치로 변경하겠습니다. 재단 물림은 오른쪽에 있는 것을 선택해주세요. 표지 마감은 매트로 무광을 선택하겠습니다. 원고에는 캔바에서 만든 속지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책 표지에는 만든 것을 올리기 위해서는 아래 체크해서 업로드해주세요. AI 생성 콘텐츠를 묻는 질문에는 예를 클릭해주세요. 텍스트에서 네 번째 항목을 클릭하신 뒤 챗 GPT를 입력해주세요. 이미지 역시 네 번째 항목을 클릭하신 뒤 미드저니를 입력해주세요. 번역에서는 없음 항목을 클릭해주세요. 모두 마치시면 미리 보기 실행을 눌러서 미리 보기를 통해 책 상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별 이상이 없다면 맨 아래 노란색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영토는 모든 지역 체크 그대로 두겠습니다. 주요 마켓플레이스도 아마존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제 가격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최소 금액은 4.73달러 이상으로 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9.9달러로 설정하겠습니다. 9.9달러보다 더 싸게 설정하실 경우 수익이 적어지지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옆에 배포 확대를 체크해주세요. 이는 다른 판매자들이 알아서 광고를 해주고 중간 수수료를 떼어가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체크할 경우 수수료를 떼어주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수익은 줄어들지만 광고를 하는 만큼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단에 단행본 출판을 누르시면 끝이 나게 됩니다. 검수는 72시간 이내에 이루어지고 검수가 끝나면 판매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7번째, 아마존 KDP 광고 방법입니다. 광고는 검수가 끝나고 판매가 시작된다는 메일이 왔을 때부터 가능합니다. 저도 72시간 동안 검수되기를 기다렸다가 검수가 완료되었다는 메일을 받은 뒤에야 광고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광고를 한다면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지만 알고리즘에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판매될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됩니다. 광고가 필수는 아니지만 한 번쯤은 직접 해보며 실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른쪽에 점 3개 버튼을 클릭하신 뒤 홍보 및 광고를 클릭해주세요. 광고 캠페인 실행에서 마켓플레이스는 아마존.com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하신 뒤 노란색 버튼 광고 캠페인 만들기를 클릭해주세요. 첫 번째 박스인 후원 제품에 계속하다를 클릭해주세요. 광고 형식에서 두 번째 일반 광고를 클릭해주겠습니다. 광고 그룹 설정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제품도 그대로 넘어가시고요. 타겟팅의 경우 자동 타겟팅으로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키워드를 더 잘 알고 있어서 광고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기본 입찰가는 0.3달러를 넣어주겠습니다. 이거는 키워드가 클릭될 때 빠지는 금액인데 초반이니까 낮춰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2주 정도 뒤에 어느 정도 광고 자료가 쌓였을 경우 주로 클릭되는 키워드를 선별하여 입찰 금액을 높이셔도 됩니다. 캠페인 입찰 전략에서는 동적 입찰 하향만 가능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루에 측정해 놓은 예산 이하로만 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설정에서 캠페인 이름은 그대로 두고 끝나는 날짜는 2주 뒤 정도로 하겠습니다. 1일 예산은 10달러로 설정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정해 주셨으면 아래 캠페인 시작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만약 저처럼 클릭이 안 되는 경우 광고비가 나갈 결제 계좌를 연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맨 위로 스크롤을 올리셔서 청구및 결제를 클릭하시면 계좌를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 연결을 하셨다면 맨 아래 캠페인 시작을 클릭해 주시면 끝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색칠 부업으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아봤는데요.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면 이거 안 팔려요, 수익화 됐나요? 라는 댓글이 달립니다. 당연히 그냥 올려가지고 안 팔리죠. 이거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누구나 하니까 금방 경쟁이 치열해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AI를 통해서 만들어서 대신 배송도 해주고 팔아주는 이런 부업들은 초창기가 아니고서는 후발주자가 돈을 벌기 어렵습니다. 초급 부업들의 특징이죠. 계속 치고 빠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럼 안 되는 거 왜 소개해? 시간 낭비하게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니죠. 돈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돈이 되기까지 기준이 높아진 겁니다. 후발주자들은 내가 하는 부분을 여기서 늘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그리는 걸 우리가 미드저니를 통해서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퀄리티를 높여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미드저니로만 올려도 팔렸다면 지금은 미드저니가 아니라 그거를 내가 더
디벨롭해서 변형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저처럼 그림을 진짜 아예 못 그린다 그러시면 최소한 아이디어라도 내서 여러 그림을 조합해보거나 아니면 제가 아까 66일 습관 달리기 이런 거 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입혀서라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안 되겠다 그러면 진짜 최소한 광고라도 제대로 돌려야 됩니다. 여기서 제대로 된 광고라는 건요, 매일 광고를 확인하면서 이게 효율이 나고 있는 건지 내가 나간 돈에 비해서 지금 사람들이 클릭은 똑바로 하는 건지 이런 걸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아예 안 하고 돈 벌겠다는 건 진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있다 그럼 그건 진짜 사기입니다. 이걸로 여전히 돈을 버는 사람은 있어요. 그냥 내가 못 버는 겁니다. 왜냐? 너무 쉬운 방법으로 하니까. 솔직히 제가 여러 부업을 소개했지만 그냥 쉽게 돈 버는 거 이런 건 없습니다.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버는 돈이 당연히 많아지는 거고요. 당연히 그래야 아무나 따라오지 못하니까 경쟁도가 그나마 덜한 겁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제가 난이도가 조금 있는 부업을 소개해놨습니다. 지금 난이도가 이것도 너무 높아서 못하겠다 이런 분들은 보실 필요 전혀 없고요. 만약 오늘 부업 해볼만 했는데 경쟁이 좀 치열해서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좀 시간을 걸려서라도 난이도가 있는 부업을 해보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적어놨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만 아래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